안녕하십니까. HR 리스트 김P입니다. 어, 그동안 그 직무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고요. 오늘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종의 시리즈입니다. 아, 지난번에는 누가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켰는가를 다룬 동영상 했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직무 전문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직무 전문성 향상 방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취업 준비생이라 그러면은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특정한 직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입사하기 전에 이 직무 관련되는 전문성 갖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그것을 경험을 했든 간접 경험을 했든 그 재직자라면 당연히 내가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무 전문성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 당연히 내 업무 목표 달성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우리 구성원들이 부서에 할당된 말도 안 되는 그 목표 어려운 걸 달성하려면 직무 전문성이 높아져야 돼요. 작년까지 잘했다고 해서 올해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목표가 더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해왔던 것만 주어지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직면한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무 전문성 향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입사자라면 뭐 직무 전문성에 대한 뭔가 그 잠재성, 어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래도 뭐 하는 얘기는 맨땅 헤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잘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신입사원 입사 시점부터 현업에 배치되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 주요 순간순간 시점마다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뭔가 교육적 기회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쉬운 건 교육기관 부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 직접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제도적인 그 접근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서 차원 입장에서는 직무 전문성 향상에 직접적인 교육 과정을 기획 개발할 수 있다. 개인 차원이라면 이와 같은 부서 차원, 회사 차원의 교육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더 중요한 건 나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직무 전문성 갖고 있으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회사 입장에서, 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이미 블로그에 이제 그 연재되어 있는 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향상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봐요. 뭐 누차 강조되어 있지만은 회사 차원과 개인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잠시만요. 지금 화면 보실 것처럼 세 가지 차원, 회사 차원과 부서 차원, 개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회사 차원 살펴볼게요. 그 회사 차원이라면 특정한 개인 입장보다는 그 특정한 대상들, 뭐 예를 들면 신입사원, 경력사원 또는 그 연차, 뭐 특정한 부서의 몇 년 차 또는 뭐 직급별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대상으로 해서 그 제도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로 교육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직무 전문성 향상 부분에 대한 것을 접근을 하는데요. 그 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밸류 체인 교육 부분이 1차적으로는 교육기관 부서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빨리 이와 같은 교육을 과정을 신입사원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만큼은 교육기관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강사는 이제 사내 강사를 활용을 해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체인 교육은 대략 뭐 한 밸류체인 하나당 뭐 4 시간짜리 모듈을 한다면은 짧게는 뭐 3 일, 많게는 1 주일 분량이 나올 거예요. 적게는 6 개, 많게는 뭐 8개 정도, 또 8 이나 10개 정도 그런 모듈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특정한 직무, 밸류체인상에 있는 주요 직무, 예를 들면 뭐 생산, 그다음에 어 또 판매, 또 뭐가 있죠? 물류 뭐 등등.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주요 직무에 대한 것을 4 시간 분량의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을 강의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교육주管부서에서 HR 담당자가 강의할 수가 없어요. 현업에 있는 그 베테랑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특정한 직무만이라도 완성이 됐다면 그 부분을 뭐 바로바로 도입할 수 있겠지만, 그 풀세트로 그래도 정리가 되려면은 못해도 지금 만약에 제로라 그러면 한 2년 뒤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직무를 하는 동안에, HRD 직무하는 동안에 신입사원 대상으로 밸류체인 교육을 내가 언젠간 해 보겠다, 이런 나름대로 목표 세우고 접근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교육은 당사자들한테는 큰 도움 됩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한테 현장 체험 가기 전에, 부서 배치되기 전에 밸류체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큰 차이점이 커요. 장기적으로도 그 신입사원들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건 간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밸류체인을 안다, 거기에 따른 자기가 특정한 부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상당히 그 일의 양과 질적인 측면이 좀 달라질 거예요. 저도 유통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뭐 HRD 업무를 하면 당연히 그 밸류체인 교육을 알 수밖에 없는데 큰 도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 주일 정도 이 교육을 받고 현장 체험 1 달을 했고 부서 배치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배치 받은 시점에선 뭐 교육주관 부서지만은 백화점이란 이 유통이 소매 유통이 어떻게 상품이 들어오고 판매가 되어지고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그 밸류체인 교육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거를 배운 상태에서 현장 체험 간다, 현장 체험의 효과가 더 크겠지요. 그거 위에는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으로 기획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HRD 담당자 입장에 보면은 사실 그 되게 큰 제약이에요. 자, 저는 역설적으로 교육주管부서에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만 오히려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리더의 부하 육성의 역량의 사실은 주안점이기도 해요. 왜 리더들에게 구성원에 대한 역량 개발을 리더의 역할 또는 리더십의 역량 중에 하나로 꼽느냐면, 교육주管부서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속력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업 부서의 리더들이 필요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기획,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를 리더 당신들이 좀 해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근데 굳이 특정한 교육 과정이 아니어도 실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OJT죠. 신규 입사자가 왔어요. 경력이든 신입이든 신규 입사자가 부서에 왔으면 통상적으로는 맥스 3개월. 물론 그 부서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면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입문교육, 밸류체인 교육, 현장 채용 교육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총 3개월 중에 이 입문교육, 밸류체인 교육, 현장 채용 교육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사실 OJT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데 의무적, 좀 강제성을 띤 OJT 교육 기간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간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OJT는 신규 입사자한테 부여된 업무를 이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쉽게 보면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아주 베이직한 가장 최소한의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언제 직무 전문성 향상을 하겠습니까? 그 인식이 좀 바뀌셔야 돼요. OJT는 직무 전문성 향상 관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으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교육을 OJT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데는 부서장이 깊숙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은 정말 그 직무 베테랑을 OJT 지도 선배로 지도사원으로 임명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OJT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수시로 특정한 과제, 특정한 목표를 특정한 구성원에게 지금 배정을 했다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직책자, 리더 입장에서 알고 있는 그 직무, 그러니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그 지식 부분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 뭐 지식이든 뭐 기술이든 실무적인 그 노하우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1대1 코칭이 되든 또는 OJT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포멀한 교육이 있고 그 인포멀한 교육이 있는데요. 어 저는 포멀한 교육도 부서장 주도하에 이와 같은 교육을 기획, 개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든 부서마다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직무 전문 역량 기본 과정, 직무에 대한 그 누적된 경험이 3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전문 역량 고급 과정, 이 두 개의 교육 과정, 각각 이틀 분량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자. 강사는 그 해당 부서의 그 선배 사원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강사 양성이 어렵다. 그거는 교육주관 부서에서 HR 담당자가 직무교육 사내 강사를 양성해 주면은 사내 강사가 된 사람한테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효과적인 전달 방법 이런 것들을 사내 강사 양성을 통해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서 차원에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꼭 필요한 교육들 이틀 분량의 기본 과정, 고급 과정들 각각 이틀 분량의 교과목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각 교과목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교과목에 대한 사내 강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태를 만들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운영하자. 뭐 타이틀은 기본과정, 고급과정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교과목 된 만큼이라도 진행을 하자. 이거를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물론 그 회사의 IDP 제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제도, 교육비 지원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실행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내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으면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은 됩니다. 근데 저의 의도는 큰 비용 없이도 회사 내부의 부서 차원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 한번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 관심 갖고 한번 접근해 보자.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열리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해 보고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 차원.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전사한 목표 그리고 그와 연동이 된 단위 조직의 목표 그중에 일부가 개개인에게 할당이 될 거예요. 즉 모든 구성원들은 전사한 목표와 연관이 된 업무 목표를 할당받아요. 근데 이 목표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직무 전문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업무 목표 달성에 과연 가능할까? 얼마큼 달성 가능할까? 이 부분이 심히 걱정되는 거죠. 따라서 구성원 입장, 개인 입장에서 내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근거, 내가 이 연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직무 전문성이 있으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 태도라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인드와 관점이에요. 그 당연히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 관련된 경험들인 거죠. 아무리 회사 차원 또는 뭐 부서 차원에서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실제 행동으로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기회를 줬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성과가 안 나타나. 그럼 나름대로 역량이나 업적 평가에서 이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외국 같으면은 제 고용 여부를 이제 판단하겠지요. 저의 포인트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이런 몸값이다. 그걸 뭐로 입증하냐 이거죠.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업무 목표에 대한 실적을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어서의 역량 발휘와 업적을 통해서 객관적 업적을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직무 전문성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무 전문성 향상을 회사와 그 부서 차원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이제 확보하는 방법,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에 대한 예시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누가 봐도 타당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단행본, 전문서적, 그다음에 그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는 거 전문서적, 그다음에 저널지, 논문, 뭐 기타 뭐 이런 세미나 같은 데에서 발표되어지는 그 발표물들. 그리고 회사 내부 자료는 당연한 거죠. 최소한 회사에 자료실이 없더라도 부서마다 3년치의 문건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사내 자료로 외부에서 구할 수 없는 사내 자료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뭐 조사 보고서, 연구 보고서 또는 뭐 결과물 등등등. 그다음에 최근에는 구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글을 검색을 하면은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빼고는 다 검색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영어 자료냐 한글 자료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글로 검색이 안 되면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웬만한 건 다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도 있어요. 불명확한. 그걸 빼고 구글 통해서 검색됐는데 출처가 명확한 자료들은 유용한 자료들입니다. 텍스트 문서 중심이 아닌 자료를 검색하고 싶다. 또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한글로 검색이 안 되면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SNS상에서 유튜브, 구글에도 없어. 근데 SNS상의 그 주요 플랫폼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블로그, 카페, 뭐 블런치,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SNS상에서 어떤 그 플랫폼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사실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지식들이나 뭐 정보들, 이거를 간혹가다 구할 수가 있고요. 뭐 안 되면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한글로 검색해서 안 나온다? 그럼 영어로 검색하면 되죠. 영어로 검색합니다. 영어다 번역하면 되죠. 요즘 구글 같은 경우는 자동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저는 이제 그 HRD 분야의 이제 1인 지식 이제 사업자인데, 지식 컨텐츠 사업자인데요. 뭐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출강도 하고 공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수시로 필요한 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 하나 있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검색을 해요. 아예 뭐 1시간을 작정을 하고 찾습니다. 구글이든 유튜브든, 또는 저의 그 SNS상의 그 플랫폼에 가서 다 검색을 해 보죠. 그러면 건져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그 이런 자료들 많이 찾으시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으면 발품하셔야 돼요. 직접 서점도 가보고 온라인 서점성에서 검색도 해보면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중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하고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클래식한 것도 사실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서점이든 뭐 서점이든 가서 뭐 꼭 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원하는 책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그 필요한,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 지식은 다뤄봤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필요한 기술과 행동에 대한 부분, 이걸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뭐 하나둘씩 보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일단 가까운 거는 회사 내부의 베테랑의 그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찾아가야죠. 그 다음에 회사 밖. 회사 밖의 전문가는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나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어떤 기술과 행동을 습득하는 게 쉽진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가서 만나서 뭔가 내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답변을 듣다 보면은 그 특정한 기술과 행동을 내가 배우는 데 필요한 뭔가의 그 실마리, 어떤 힌트는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떤 거 활용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로만이라도, 또는 뭐 그때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뭐 간단하게 그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뭔가 힌트를 얻어내는 기회를 마련하면 얻을 거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선순위는 사내 전문가를 먼저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라. 그러면 사내니까 실제 내가 필요한 장치, 장비, 소프트웨어 갖고서 시범이나 그 다루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는 녹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고요. 밖 회사 밖 전문가라면 그 부분이 좀 어렵겠죠. 그죠? 그다음에 기술과 그 행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는요, 유튜브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야, 이 정도까지 오픈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아주 유용한 동영상들이 많아요, 의외로. 한글로 없다?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아, 물론 영어로 검색하면은 영어의 동영상이겠죠. 뭐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근데 영어라도 하더라도 영어를 녹음을 해서요, 영어를 그 음성된 거를 그 앱을 통하면은 이게 글자로, 영어 글자로 전환이 돼요. 그럼 그거를 번역기 또 하면은 한글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건 저의 노하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동영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없다? 그럼 영어로. 정말입니다. 실제 해본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해봐야 돼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가령 8시간짜리 그 소요되는 프로세스라면은 8시간 정도 그 프로세스, 그 대개는 이제 초행이라면은 그 초음자라면은 오래 걸리겠죠. 근데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요 동영상만 놓고 볼게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제 앞에. 제 앞에.
근데 이와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실질적인 연습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야죠. 해서 나의 목소리, 나의 얼굴, 동작, 그 자료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지금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상 편집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언제 어떻게 전환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 해 봐야죠. 그러니까 기능을 익히는 건 따로, 그러니까 낮게 구분 동작 따로 배우고 연속 동작 한번 또 해 보고, 그 훈련들이 축적되고 난 다음에 실제 실상들 한번 해 봐야죠. 그러지 않고선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초혼자한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경험을 해 보면 실제 소요되는 것만큼을 내가 실행도 해 보고 도움 없이 내가 해 본다. 그러면 그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인제 생기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일종의 허들을 뛰어넘은 겁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근데 코인도 있죠. 이렇게 보니까 주식은 하루에 9시 에서 시작해서 4 시면 끝나요. 근데 코인은 24 시간이에요. 최소한 보통의 장이 3 번이 있는 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은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뭔가 그래도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그 흐름을 읽고 리얼타임으로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는 반응, 매수든 매도든 이런 판단을 하는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실제 금융 투자 부분을 한다 그러면 실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 그리고 행동, 주문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리얼타임으로 실제 어떤 경험도 필요해요. 근데 할 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퍼포먼스가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고 성과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직무 전문성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밑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전체 프로세스를 지켜보고 거기에 몸을 담가 보고, 그리고 또 내가 혼자서 한번 예를 들면 강의라면 실제 강의하기 전에 연습도 해 보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못 가진 거를 남이 잘하네? 그 발견을 했어. 그럼 따라 해 봐야죠. 그리고 실제 그 잘하는 사람 것을 내가 적용을 해서 실전에서도 써 봐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런 이제 알았어. 그리고 행동도 배웠어. 그럼 뭔가 이제 실제 해볼 거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 행동을 습득하는 과정, 그냥 뭔가 내가 수행을 해 보는 그 경험들이 있어서의 모든 것들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게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게 나만의 지식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 강의를 내가 해 본다. 그럼 모의 강의 때 느낀 소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쉬운 거, 잘한 거. 그 실제 경험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선이 안 돼 보일 거 아니에요. 또는 해 보니까 '아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남기시라, 구체적으로. 그게 다 나중에 자기 지식의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쌓이면 그런 시행착오가 겪어진 것이 묶여서 더해져서 인제 나의 루틴이 되는 거죠. 그 특정한 직무,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의 나의 수준이 인제 한 단계 레벨 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기록으로 좀 남기시라. 그럼 나만의 지식 콘텐츠가 쌓인다. 그 쌓인 것들이 인제 몸에 배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건 나의 루틴이 된다. 근데 그 루틴은
남이 봤을 때는 고성과자의 루틴인 거죠. 일종의 남과 차별화되는 허들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나에 관련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음, 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요 콘텐츠만 갖고 말씀드린 데는 뭐 국한되어 있는 거고요. 어 어찌 보면 제 동영상에 있는 것들은 전 나름대로 저만의 지식,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고민했고 노력했던 또는 실행한 결과물에 대한 그런 기록물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HRD 관련되는 직무 수행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강사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관련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료의 일부로서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은 뭐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움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